네, 안녕하세요. 로열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드디어 매각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끝까지 버티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래서 결국 금호 아시아나는 이제 붕괴가 되는 상황이 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생각해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금호 아시아나. 그래요. 금호 아시아나인데 이제 아시아나 뺄게요. 금호그룹이라고 할게요. 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박상구 회장의 무능함. 이거 비슷한 계열을 한번 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같은 항공 계열 중에 대한항공 그쪽에서 이제 한진그룹이 있죠. 한진그룹에서 무능함 하면 나오는 게 한진해운 말아먹은 사건이 있었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제 기준에서 볼 때 금호그룹이 그렇게 어려운 회사는 아니에요. 알짜 기업도 많고 했었는데 이게 2006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게 힘들어진 게 2006년에 대우건설 인수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이거. 금호그룹이 알짜 중견기업인 건 맞는데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 기준에선 그래요. 엄청난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알짜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에 뛰어들 수도 있는 정도의 기업으로 아주 탄탄했었어요. 계열사들이 뭐 금호 타이어도 그렇고 뭐 금호 석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아시아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아니 이 대우전설을 인수하겠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2000년대 중반에 2000년 중반에 트로이카주가 있었다 하면서 건설, 해운을 비롯한 이거 무역 쪽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무역 관련, 증권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갔다. 트로이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대우건설 이 당시에 인수할 때 남은 수주가 22조 정도 됐을 거예요. 수주 잔액이. 업계 이 당시에 대우건설이 업계 1위였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이 당시 1위였는데 이거를 인수를 한 거예요. 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죠.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이명박 정권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인수 대상자를 찾을 때 효성그룹이 등장했었죠. 효성그룹이 등장해가지고 이건 뭐 이명박 쪽에서 이제 넘겨주겠다 뭐 약간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효성그룹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때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대우건설을 실제로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거 인수할 때 실제 한 3조 원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리하게 써내면은 3조 원 후반에서 4조. 이게 무리하게 써내는 금액. 그래도 4조 이하 정도로 다들 생각했는데 이거를 6조 6천억을 썼네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 6조 6천억일 거예요. 6조 6천억.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600 더 써서 666으로 가지 그랬냐고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써서 냈었어요. 이때 박상구 회장이.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4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6조 6천억이라고 이게 높게 써야 4조인데 6조 6천억이라고 생각해 보여. 그러면은 2조 6천억은 어디 갔어? 2조 6천억은 어떻게 할 거야? 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갈 거예요? 이거를 계열사에서 끌어다 써야겠죠? 계열사에서 차입금으로 끌어다가 이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망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경기가 더 좋아졌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네, 금호타이어가 금호그룹 계열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뭐 더블스타 우선협상 대상자 얘기 나오고 막 했었잖아요. 그때 이것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 알짜 회사들을. 자, 2008년 금융위기가 오죠. 2007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2007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문제가 생겨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할 때까지 이 2년 동안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는데 리먼브라더스 반등하자마자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해가지고 아주 무너져 내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유수의 은행 중에서 그냥 신한지주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그냥 큰 은행이야. 큰 은행. 그거보다 조금 작긴 한데 큰 은행이 하나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0 돌파했다가 모기지론 문제되는 거 아니야? 문제되네 하다가 별거 아닌가 하고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리먼브라더스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거다. 이 정도 알고 계시는데 금융위기가 왔죠. 건설 좋겠어요? 건설이 트로이카주로 제일 많이 올랐다면 제일 많이 밀린 것 중 하나가 건설이겠죠. 또 그 다음엔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지을 데가 어디 있어요, 건설이. 건설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이 당시에 유가가 막 120불 막 가면서 100불 넘어가지고 120불도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서 플랜트 사업하고 하면서 요럴 때 막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삼성 엔지니어링도 잘 나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굉장히 이제 뭐 어렵네 어쩌네 하면서 애물단지가 됐었는데 다 잘 나갔어요. 중동 플랜트 사업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위기가 온 거죠. 결국 대우건설 다시 뭐 뺏겼죠. 금호타이어 다시 뺏겼죠. 금호타이어 다시 뺏긴 게 아니죠. 그때 잃은 거죠. 건실한 회사들 다 잃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룹 총수의 무능함 때문에 그룹이 망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이제 메리츠 금융, 메리츠 종금이랑 뭐 메리츠 이쪽 가지고 뭐 넷째 나가고 이번에도 지원 안 한다고 하죠. 금호석유 갖고 나가고. 그러니까 알짜 기업들 하나씩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큰아들한테 경영권을 승계해주고 전체 그룹사를 관리해라라고 해놓고 아들들한테 알짜 하나씩 넘겨주잖아요. 이제 동생들이 이제 아우 저 형 너무 무능해 하면서 이제 지원을 안 합니다. 일가에서 지원을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저걸 도와주면 안 돼요. 망하던 말던 그거 지원하다가 본인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계열사가 그래서 다 날라간 거잖아요. 진짜 총수가 너무 무능해가지고 생긴 일. 거기다가 아시아나도 금호타이어처럼 아시아나도 금호그룹에서는 정말 알짜 기업이거든요. 진짜 좋은 기업인데 이거는 은근슬쩍 경쟁사가 워낙 큰 갑질 논란이 있어서 그러지 이것도 굉장히 무능해서 논란이 많았죠. 너무 무능하다. 이거는 도저히 이제 그룹 계열사 회장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기업 사고 팔고 M&A만 죽어라 하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거 외에도 대한통운도 인수했죠. 그리고 대한통운 인수하고 2008년인가요? 대한통운 인수하고 지금은 CJ 대한통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대한통운이 금호그룹 게 아닌 거죠. 대한통운도 알짜 회사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택배 받는 거 보면 대한통운 엄청나잖아요. 대우건설에 이어 대한통운. 그럼 이때 인수했으면 2008년에 인수했으면은 이때가 봄 정도에 인수했을 거예요. 대한통운은 초에. 이때 인수했으면 이것도 망한 거지. 이것도 날려보냈지. 대우건설 2008년 금융위기 온 다음에 2009년에 날렸나 그러죠. 2009년에 대우건설 재매각했나 그럴 거예요 이때. 이것도 날렸지. 그리고 지금 금호 렌터카도 날렸죠. 금호 렌터카가 2010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것도 렌터카도 날렸지. 뭐 죄다 워크아웃이야. 네. 관련 업종들이 죄다 워크아웃이잖아요. 거기다가 금호산업 한번 날렸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건설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과거의 유물 때문에 집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에 집착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의 땅덩어리에 건설 지을 데가 어딨다. 뭘 그렇게 좋다고 건설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과거에는 좋았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알짜 기업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금호산업 다시 갖고 이게 2015년인가 그러죠. 2015년인가에 금호산업을 가져와야지 우리가 진정한 금호그룹이다. 이딴 소리를 하죠. 그거 아니어도 아시아나만 잘 살려도 금호그룹은 잘 먹고 잘 삽니다. 네.
굉장히 문제가 됐다 이게. 그래서 그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못 가져왔잖아요. 다 지금 알짜 회사들 다 날린 거야 지금. 대한통운에, 금호렌터카에, 금호 타이어에,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빼면 금호그룹에 남는 게 뭐 있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그룹의 총수가 무능하면은 좀 어렵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사건이 원래 한진해운이었는데 세계 6위 해운사를 말아먹었죠. 한진해운이었는데 금호그룹이 이걸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룹 계열을 다 말아먹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알짜 회사 다 뺏기고. 왜냐하면은 이 양반이 지금 금호 산업을 인수해서 뭘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자, 금호 산업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봐드릴게요. 금호 산업 같은 경우는 금호 고속이 대주주죠. 금호 고속을 이제 박상구 회장이 31%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호 고속을 통해서 그룹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기업이 자 실적이 뭐 어마어마한가요? 어마어마한 거야. 한 해에 1,000억은커녕 3,400억이잖아요. 올해 조금 늘어가지고 이제 뭐 600억 된다 이러는데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조금 올라와서 뭐 1,000억까지 된다고 칠게요. 진짜 많이 쳐줬죠. 최근 3년 2006, 7, 8에서 3년 다 합쳐야지 1,000억이 겨우 넘죠. 이거 하나 살리려고 아시아나항공 운영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건 얘는 아시아나항공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LCC 항공에 뭐 공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LCC 항공에 공격을 받는다고 칩시다. 여기 안에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이 있죠.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에 LCC를 2개나 갖고 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아시아나 개발에 아시아나 이제 상장된 걸로 IDT가 있고, 아시아나 뭐 에어포트도 있고 뭐 세이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시아나항공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올해 다시 경영 정상화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북한 얘기하면서 항공주를 한 번씩 가끔 언급드리죠.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그래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인식이 중요하니까. 항공주가 왜 중요하냐? 저는 시간 싸움이지 북한이 비핵화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미국은 리비아처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북한은 이란처럼 하자 이거예요. 최근은 이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리비아는 비핵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란은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란 같은 거 뭐 단계적으로 뭐 해서 일단 경제 제재부터 풀어라,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둘 다 본인이 내세우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지금 트럼프식으로, 리비아식이 아닌 트럼프식으로 비핵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느 정도는 리비아에 가까운 단계적 비핵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엔 이래요. 북한이 더 급해요. 근데 트럼프도 그래도 임기 내에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얘도 급하긴 하죠. 자, 이렇게 돼서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경제가 개방이 됐어요. 처음에는 아닐 거예요. 경제개방 초기에는 어렵겠죠. 뭐가 어렵냐? 관광산업. 처음에는 아직까지는 생소할 거 아니에요. 물론 모험을 즐기시는 분들 괜찮아. 지금도 남미 위험하다는데도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미가 다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낮에 번화가를 다니면은 굉장히 안전해요, 남미도. 그런데 이제 밤에 위험 지역을 가니까 위험한 거야, 남미 같은 경우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북한도 처음에는 지금 뭐 IS급으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아까 드렸었는데, 위험한 거 같은데 갔다 온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 그러면은 점점 좋아지는 이런 여론이 생기겠죠.
그럼 관광산업 우리나라에 올 때 배 타고 오나요? 외국인들이? 배 타고 올까요? 기차 타고 올까요? 저는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북한까지 기차를 타고 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멀죠. 그리고 철도가 뚫리려면 또 한참 걸리겠죠. 정말 뚫린다고 해도 러시아 통해서 이렇게 온다고 치면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좀 넓은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오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배나 기차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항공으로 오겠죠. 항공편으로 온다. 그럼 수혜는 LCC 항공사가 받을까요? 아니죠. 대형 항공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LCC 항공사는 저가 항공사인 만큼 비행기 자체도 좀 작은 비행기 쪽으로 중심으로 많이 해요. 비행기가 커야지 연료통도 좀 크고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장거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CC 항공은 쉽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막 기종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뭐 A380, 보잉 747 이런 큰 기종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LCC 항공은 중단거리 중심으로 운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대형 항공사들이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이쪽이 이제 그 거대한 이제 좀 큰 대형 항공기로 해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LCC 항공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 늘리겠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장거리가 가능한 거를 한둘 뭐 편성은 하겠죠.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얘네는 다 아직 지금 항공편이 많이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구매할 여력이 되잖아요. 대형 항공기를 에어버스랑 보잉에서. 그래서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정말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몰라서 남북경협주로 지금은 아니지만 한참 뒤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도 더 걸리겠죠. 10년도 더 걸린다. 근데 경영 정상화만 되면은 들고 있으면 이건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줄 그런 계열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10년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본인들이 경영만 이상한 짓만 안 해도 알아서 좋아지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LCC 때문에 잠깐 좀 어려운 거 아니냐,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도 나중 되면은 북한이 저렇게 경제 개방만 해주면은 얘네는 지네가 뭘 잘 하지 않아도 돼요.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알아서 커질 회사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은 앞으로 좋아지는데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룹 총수의 무능함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아시아나에서도 지금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지금 그 경영을 개판으로 해서 어려워졌으니까 금호산업도 그 지금 1조 얼마였지? 1조 3천억이었나요? 저 갚아야 되는 채권 뭐 해가지고 채권단에 갚아야 되는 게 1조 3천억? 1조 3천억? 자, 아시아나의 항공의 시총, 아시아나의 항공의 시총입니다. 이거 팔고 이제 계열사들이 있으니까 계열사에 이제 프리미엄까지 얹어가지고 팔겠죠. 그러면은 뭐 얼추 되겠지.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2015년에 금호산업 재인수 안 했으면 대우건설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이걸 인수 안 했잖아요. 이때 7천억이 넘었어요. 7,700억이었나? 7천억이 넘었어요. 이때. 그거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시아나를 매각해야 되는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경영자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벌 3세니 4세니 진짜 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물려주고 싶으면은 교육을 똑바로 시켜가지고 이제 물려줘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주가가 와 저런 무능한 기업을 탈출한다 해가지고 아시아나항공 주가 지금 날아가고 있죠. 진짜 무능함을 탈피하는 개념이잖아요. 기업의 신용도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기대하는 거, 제가 기대하는 거는 항공산업하고
이제 관광 면세점 뭐 이쪽이랑 뭐 다 하면 개인적으로는 한화그룹이나 이쪽 그룹에서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하나그룹이나 CJ 같은 경우도 저는 솔직히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CJ나 뭐 호텔신라 이런 쪽인데 CJ가 좀 더 전 낫지 않나. 여기는 이제 음식료나 이런 쪽 CJ 제일제당이랑 뭐 이쪽 많이 하고 있고 CJ 대한통운도 갖고 있고 그런 종합 물류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음식료 쪽을 하면은 외국에서 다 재료를 수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항공 관련돼서 화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유리해질 수 있고 그럼 계열사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까. 자금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하나는 원래 자금력이 좋은 회사고 CJ도 어떻게든 뭐 그 자금을 못 만들 회사는 아니니까 이런 데서 가져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도 면세점 하고 있고 돈도 많은 기업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롯데를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룹을. 이건 개인적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안 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개인 취향입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저는 뭐 이런 기업들에서 삼성에서 떨어져 나온 기업들이나 뭐 하나나 이런 기업들에서 좀 가져가면은 여러분 그냥 딱 들어보세요. 금호그룹이랑 하나그룹이랑 비교하면 어디가 좋아 보여요? 어디가 더 커 보여요? 안정적으로 보여요? 하나잖아요. CJ잖아요. 그러면은 아시아나항공은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는 제 뇌피셜이고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이 기업들이 관심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먹음직한 먹이긴 한데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돈을 쓸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판단할지는 해당 기업의 경영자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수뇌부에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도 아예 급등을 해버렸죠. 이런 거 이제 만약에 들어오른다고 따라잡는 분은 없겠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거 그동안 잘 보세요. 아시아나항공 볼게요.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12,500원부터 이때까지 참 좋았다니까요. 아시아나항공.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도 아시아나항공은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이 기업 자체는. 근데 이렇게 밀려버리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만큼 올라온 것만 해도 다행. 고생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사신 분들, 10,000원 위에서 사신 분들 고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리고 밑에서 잘 뭐 사서 버티신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미래를 보고 사겠어 하고 이 기업은 좋아 생각하면서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의 영역이지 이제는 새로 들어갈 영역은 아니에요, 여러분. 3,000원 중반에서 지금 7,000원 넘었죠. 2배가 넘었어요, 순식간에. 2배 이상의 프리미엄은 벌써 받은 거예요. 내일도 뭐 이렇게 좀 약간의 강세는 나오겠죠. 상한가 이렇게 뭐 말아 올리고 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과열 종목 지정되겠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과열 종목 지정되고 투자 주의하세요, 주의 종목 가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멈칫멈칫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런 쪽에다가 관심을 지금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려서 항공 쪽이 앞으로 방금 북한 설명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업의 무능함 쪽, 이런 쪽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가 뭐 계열사로 있는데 프리미엄 붙는다고 했죠. 이거 같이 판다고 했었어요. 제가 들은 말로는 요거를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아예 자회사잖아요. 이만큼 뭐 날라왔지. 이것도 뭐 2배 됐잖아요. 지금 에어부산도 다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금호산업도 이제 우리도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날라서 올라오긴 했는데, 나중을 보면은 얘는 미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업의 미래를 잃는 거예요. 미래를. 이게 기업의 이제 미래를 잃는 것이다. 이게 아시아나 계열사가 금호산업 뭐 금호고속 빼고 아시아나 계열사가 뭐 60% 이상을 차지한다 뭐 얘기를 하죠. 6조가 넘으니까 이거 다 팔면은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잖아요. 이거 대우건설 때문에 시작된 건설에 집착해서 그런 거예요. 대우건설 이 건설에 집착해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죠. 이거 인수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당시에 건설사 중 1위였다고, 수주잔고 22조 해가지고. 자, 서열 7위까지 올라왔어요. 대기업 재계 서열이 7위까지 갔어요. 지금
현재 25위에요. 이것까지 팔면은 60위권 밖으로 밀린다고 하죠. 60위권 밖으로 밀리고 이제 뭐 공시 뭐 대상 기업 집단에서도 제외된다. 뭐 5조 이상이 돼야 되는데 5조가 안 돼 이러면은 기업 가치가 그럼 뭐 망한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 CEO의 능력. CEO의 능력. 자, 스티브 잡스 같이 혁신적인 사람은 아니어도 이런 금호아시아나를 말아먹거나 한진해운을 말아먹거나 금호그룹을 말아먹거나 이건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진해운을 말아먹었죠. 이런 것처럼 최악은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악은. 이런 최악의 기업 자체가 원래 잘 돌아가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CEO가 무능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도 어느 정도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CEO의 능력치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우건설 인수 같은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근데 이 당시에는 이상한 짓인지 저도 몰랐어요 사실. 이때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네, 이것까지 인정해주자요. 근데 2009년에 팔았죠. 대우건설 매각하고 그러면서부터 진짜 무능함은 그거죠. 금호타이어랑 뭐 계열사 다 놓치고 금호산업을 다시 사겠대. 이건 미친 짓이었어요. 제가 볼 때. 제 주변에서도 요거 관심 갖고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도 주식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꽤 실력이 좋은 분이셨는데 저랑은 좀 엇갈렸어요. 금호사업 인수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쪽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먹을 게 있지 않겠냐 뭐 이랬는데 굳이 단기적으로 먹을 거면 금호산업을 건드리기보다는 그냥 테마주 건드리는 게 낫죠. 별 차이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으로 치면 방탄소년단 관련주니 5G 관련주니 미세먼지 관련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런 섹터들 많이 좋아진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건드리고 말지 연구해서 이거를 건드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부실한 기업들 CEO가 부실한 거죠. 기업 자체는 좋은데 CEO의 무능함 진짜 이런 무능함을 갖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집안에서는 공부를 엄청 시켰을 텐데 책상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흔히 벌이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욕심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욕심이 우선이고 과거에 집착하는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왜 제가 얘기했을까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도 해당되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박상구 회장이 저 대우건설 그리고 금호산업에 집착한 것처럼 집착을 하게 된 게 많지 않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그리고 욕심, 대우건설 말씀드렸죠. 이거 인수하면서 별거 아닌 기업인 것 같았는데 대우건설 하나로 7위까지 올라간다.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대박이다. 욕심이 나온 거죠. 나도 이제 10대 그룹 총수다. 이런 욕심이 난 거잖아요. 욕심. 여러분도 이게 대박 나면은 나도 요거 3천만 원으로 넣어가지고 이거 대박 나면은 나도 이제 30억 벌겠다. 욕심이죠. 이렇게 직접 안 하고 책상 요거는 제외할게요. 일단 이 두 가지 집착과 욕심 여러분들도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식하는 사람 다 해당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왜 아느냐? 왜 알까요? 요 박상구 회장이 그 대우건설 인수할 당시 2000년 중반까지만 해도 저도 똑같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경제를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차트를 잘 보고 이렇게 태어났겠어요? 저도 평범한 개인 투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거를 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비난하고 혼내고 막 이러려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저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저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면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은 남들이랑 좀 다르게 다들 이렇게 차트만 꺼내놓고 차트 분석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100% 맞는 사람 없어요. 그거. 심지어 그렇게 차트만 갖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서 저보다 차트 잘 보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원래 시작이 차티스트였다고 전부터 말씀드리죠. 차트로 이제 설명하는 사람 차티스트라고 하는데, 저도 시작은 차티스트예요. 근데 차티스트로 이 계열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는 항상 목표를 분석가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한 가지 사건을 보고 여러 가지를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방면을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노력을 많이 했겠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쉽게 뭐 차트를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업의 뭐 재물을 보고 하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것도 보고 하셔도 좋고, 뭐 아니면 뭐 다른 부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스스로가 볼 수 있는 뭔가 다른 게 있으면은, 각자 능력은 다르니까 그쪽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저렇게 집착은 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에 집착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결과를 낳게 되냐면은, 자, 아시아나항공 얘기 나왔으니까 아시아나항공 예로 들어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이 자, 요때부터 시작해서 21,500원에 여러분들이 봤어요. 여기까지 올라간 걸 봤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아시아나항공 정도 되는 우량한 기업인데, 날짜 회사인데 10,000원까지 떨어지면은 뭔가 되게 사고 싶어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느꼈던 느낌이에요. 지금도 틀리지는 않아요. 내려오면은 사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알던 금액보다 싸네, 20%나 디스카운트 됐네, 10,000원 이하 막 주고 하면은 20% 이상 밀려 있으면은 이 좋은 기업이 더 안 가겠어, 이런 생각을 당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여기 한 12,000원 근처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역시 정고점 다 왔어, 이거 돌파하겠지 하고 욕심을 부려요. 근데 못 가고 쪼로로록 밀려. 그러면은 내가 맞았는데 아직 못 가나 보다, 좀 더 버텨봐야지, 이 생각을 해요. 수익이 좀 줄었지만 아쉽지만 좀 더 버텨봐야지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은 8,000원대 가고 하면 못 버텨요. 못 버티고 이거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내려가지? 불안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물타기를 합니다.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에서 발생하는 게 물타기예요. 나중에 물타기 가기 다시 해드릴 건데, 그래서 집착을 하면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물려도 제가 보통 10%씩 이렇게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자주 들으실 거예요. 10% 매수해서 뭐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10%로라도 종목들을 다 합쳐서 계좌가 플러스 되면은 굉장한 수익이 됩니다. 10%씩 사는데 밀릴 때 절대 물타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물타기를 하게 되는 거, 집착을 하면 내 종목에.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상한 종목에다가 욕심 부려가지고 몰빵. 욕심은 곧 몰빵이 되죠. 욕심을 부리면은 곧 몰빵을 하게 된다. 분산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갉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 얘기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는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대우건설, 금호산업 이런 건설 쪽에 관심 갖다가 집착하다가 망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방법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는 주식 투자에서 집착을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 욕심 안 부리면 뭐하러 주식합니까? 라고 하는데, 과도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욕심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성인군자들처럼 살아야죠. 아예 욕심이 없으면 주식을 하면 안 되죠. 주식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도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그런 거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되지. 한 번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는 그런 욕심을 말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강원랜드 가시라고. 주식보다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렇게 욕심 부리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다 망해요. 대부분. 정말 운이 좋지 않는 이상 욕심부리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버려야 돼. 과도한 욕심과 집착.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망하지 않고 나는 성공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저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박상구 회장처럼 되지 않으시려면. 지금 본인은 얼마나 속쓰리겠습니까? 기업 계열사에서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3자인 우리들 입장에서 그렇고 얼마나 욕을 해요. 그럼 본인은 얼마나 쓰리겠어요. 자기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물론 무능하다는 건 다른 데서도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뭐 대한항공에서 좀만 도와줬으면 뭐 이딴 헛소리 나오고 앉아있고, 그건 헛소리죠. 왜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도와줍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그거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실 거예요. 그분이 교육을 엄청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엄청 똑똑하신 분일 텐데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은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이거는 박상구 회장도 그렇고 저번에 나왔던 모 대선 주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술업계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도 욕심과 집착이 생기니까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이렇게 기업인 쪽으로 연구자 쪽으로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욕심과 집착은 참 사람을 망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자신을 좀 갈고 닦고, 그리고 조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만 해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노력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차트 갖고 끄적이는 거 그것만 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다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올해 안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도 판별할 정도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올해 안에. 그러니까 대신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 차트 보는 것보다 제가 때 주식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요. 저 CEO들도 그렇고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이고 마인드가 우선 잡혀 있어야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업종에서. 그러니까 꼭 이 말을 잊지 말고 욕심과 집착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잔소리 하냐고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목소리가 좀 안 좋다고 좀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지난주부터 목소리가 조금 안 좋다고 했죠. 근데 조금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었다면은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저녁이니까 앞으로 요 집착과 욕심을 잘 생각해서 자제하면서 성공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